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4월 개통하는 호남고속철이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논란이 되온 서대전역 경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뒤 옹벽 사고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옹벽은 급한 경사면으로 부실한 데다 해빙기 영향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오늘 수소차 허브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오는 4월부터 개통하는 호남고속철이 광주와 여수로 직행하는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서대전역 경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4월부터 개통되는 호남고속철이 호남고속심선을 이용해 광주와 여수로 직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서대전역 경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남고속철도 운행 계획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운행 계획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과 목포를 오가는 호남선 KTX는 주말 기준 하루 44회에서 48회로, 여수까지 가는 전라선 KTX는 18회에서 20회로 모두 6편 증편됩니다. 국토부는 서대전역 경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기존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울과 서대전, 논산, 계룡을 거쳐 익산에서 돌아가는 KTX를 하루 18회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역에서 KTX 연계 환승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고 ITX 새마을 등 일반 열차도 증편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받게 되는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실제 서대전 지역에서 수도권 간에 오가는 수요는 충분히 한 6천 명 가까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확정안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취지에 부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수요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토부가 찾은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남고속철의 증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과 대전과 호남을 오가는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아파트 옆 옹벽이 붕괴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사고에 응급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대피한 주민들은 잠들기 어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천여 톤의 흙더미로 뒤덮인 아파트 뒷도로.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찌그러지고 부서진 차량을 집게차가 끌어냅니다. 흙을 담은 마대자루를 붕괴 현장 주변에 층층이 쌓아 올려 임시 방호막을 만듭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옹벽을 복구하는 작업이 당장 불가능해지자 사고 대책본부가 응급조치에 나선 겁니다. 혹시 이제 또 다른 토사가 밀려 내릴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고 현장 주변에 흙을 걷어내고 비닐로 덮는 등 추가 붕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옹벽 복구 작업은 정밀 진단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2, 3주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찜질방과 경로당 등으로 흩어진 주민들은 난민 신세가 됐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찜질방에 자겠냐고라. 이거 밥도 안 주고 사람 미치겠어 지금. 날마다 이런 사람이 약 물어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래야 쓰겠어 지금. 응급조치가 앞으로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벽녘 사고로 쫓겨나오다시피 대피한 주민들 걱정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렇다면 붕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옹벽 자체가 부실한 데다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야산을 수직으로 깎아서 만든 15m 높이의 옹벽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좀 야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원하니까 그 다음에 언젠가는 좀 위험성이 있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군요. 지난 여름 옹벽 배수관 부식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가 하면 옹벽 주변에 항상 물기가 많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땅 있잖아요. 들어온 길을 그거 항상 척척해. 척척하니 군데군데 척척하더라고. 그게 거기서 물이
붕괴 원인으로 해빙기가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습기가 많은 땅이 얼고 풀리기를 반복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옹벽의 구조적 원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지어진 옹벽의 두께가 너무 얇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일단 구조물의 처음 설계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문제입니다.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15m 높이의 옹벽은 계단식으로 땅을 절개해 옹벽을 설치하는데 붕괴된 옹벽은 수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높이는 저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저 정도 높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주 남구청은 지금은 안전진단과 함께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밝혀 사고 원인 규명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같은 해빙기의 옹벽이나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등급제를 통해서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붕괴 사고는 이런 등급에 상관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물기를 머금은 흙이 겨울철을 지나면서 서서히 부피가 팽창해 깎아지른 옹벽을 밀어내고 밖에서 녹은 얼음이 벽 안으로 스며들면 옹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에 붕괴 사태가 발생한 옹벽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질 구조를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옹벽이 시공됐을 경우 손쓸 겨를 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질이 갑자기 누적돼 있다가 갑자기 그냥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 지질의 특성이 그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사태나 절개지 옹벽 이것들은 빈도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커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방재부서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특별 관리하는 장소는 4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붕괴 사고는 안전점검 대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행 시설물 안전진단 방식이 형식적인 기준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 위험시설물이 빠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립대 용역조사 결과 위험시설물은 전국적으로 100만 곳,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등급으로 매긴다는 게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사실은. 해빙기를 앞두고 옹벽과 급경사지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월)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오늘 하늘도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으로 되찾으면서 모처럼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0.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 광주 8도, 광양 9도까지 오르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휴일에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득표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원과 주민이 공명선거를 끌어가는 클린 선거조합이 출범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에서 출범한 77인 클린 선거조합은 청년회 영농회장, 부녀회장 조합원 등 주민과 선관위 직원 7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77인의 의미는 깨끗한 선거와 기표용구 문자에서 착안해 공명선거를 하자는 의지입니다. 건전하게 아무튼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범식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입 후보 예정자들도 참석해 공명선거를 다짐했습니다. 클린 선거조합은 5일 시장 합동 캠페인과 클린 선거방송 합동 감시 활동 등을 펼칩니다. 주민과 조합원들로 조합이 구성된 만큼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린 선거조합은 선거가 끝난 뒤 클린 조합 시상을 하고 3월 13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진의 클린 선거조합은 활동 성과에 따라 4년 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종합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한 윤장혁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해 모처럼 호남에 준 선물이 빛을 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지역의 반발 기류를 중앙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정부와 중앙단에 전달한 건의문에 KTX가 국가간선 교통망이기 때문에 중강역을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은 또 호남 고속철 노선은 국민 누구나 동의할 대원칙과 합의안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며 운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정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수소차 허브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추진위에는 대학 연구기관, 시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하며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추진위에는 앞으로 수소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개발은 물론 최근 문을 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발전적 재도약을 위한 미술인들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미술인협회와 민족미술인협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정중모 미술평론가는 재단 이사회를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후원자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수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 류재한 교수와 박구영 교수는 광주 비엔날레가 지역사회와 좀 더 소통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연대하는 창조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콘텐츠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또 콘텐츠 육성의 목표는 한류와 글로벌화에 있다며 지방의 콘텐츠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폐쇄되는 놀이시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화를 앞둔 지난달 26일 폐쇄됐습니다. 추락사고 때 완충제 역할을 하는 모래가 유실돼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용할 수가 없죠. 계속 바닥이 이러니까. 이미 전에부터 사용한 거예요.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진 어린이 놀이시설은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시스템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최근 3년간 사라진 어린이 놀이시설은 400곳이 넘습니다. 그러나 폐쇄됐다가 다시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3,132곳에 달하던 전남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2,553곳. 이 중 철거된 시설은 206곳이고 이용금지 시설 227곳도 대부분 다시 놀이터 구실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야기해가지고 보완하는 이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넘어서 버리니까 단위가. 봄이 다가오면서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들은 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사라지는 어린이 놀이터는 늘고만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모임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치혁명이 광주에서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갖고 광주에서 첫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국민모임은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 전 회장의 비위 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엉터리로 직업훈련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모 평생교육원 대표 49살 백모 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직업훈련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리수강이나 대리시험이 가능하도록 부실하게 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차 15대가 동원돼 진화에 나선 끝에 3시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과 폐비닐 야적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비닐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다며 정확한 화인을 밝히기 위해 날이 밝는 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첫 19단으로 운영되는 올 시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정규리그가 팀당 144경기로 늘어나면서 지난 시즌 투수난에 시달렸던 기아는 선발 투수진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휴식기가 없어져 강행군이 예상되며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올 시즌부터는 4, 5위 팀의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펼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금호고 출신이자 청소년 대표팀으로 뛰었던 중앙수비수 안영규 선수가 고향팀 광주FC에 합류했습니다. 안영규 선수는 지난 시즌 대전시티즌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으며 타고난 위치 선정과 커버 플레이,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제12회 전국 동계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에서는 빙상과 컬링 등 4개 종목에서 15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광주는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개를 포함해 4개의 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오는 7월 유대회 개막을 앞두고 6월까지 68억 원을 들여서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포장 덧씌우기의 경우 비골대로 등 정비가 시급한 12개 노선 12km가 대상이며 차선 도색은 주요 도로 중앙선 등에 반사 성능이 우수한 유리알을 설치해 야간이나 우천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하계유대회 조직위가 대표단과 VIP 의전 통역을 담당할 통역요원을 모집합니다. 총 680명을 선발하는 통역요원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표단과 주요 VIP들의 언어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접수기간은 유대회 통역자원봉사 기선발자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기타 대회 지원자는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전국 김 생산량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전라남도에서 김 생산이 한창입니다. 이제는 친환경 김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진품을 확인할 수 있게 유통 과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전남도 내 물김 생산량은 9만 1,000톤으로 1년 전과 비슷합니다. 전남도 내 일부 어촌 마을에서는 지주식 양식이나 팔짱에 물김을 붙여 햇볕에 말리는 옛날 김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장흥군 전체 김 양식 어민들은 염산은 물론 유기산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8년째 무산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인증뿐 아니라 일부 어가는 김 채취부터 마른 김을 생산하는 과정까지 미국 농무부의 유기 인증도 받았습니다. 한간에 띠지 도용해가지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띠지를 새로 만들어 스마트폰이 특수 도형을 인식해서 진품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일단 띠지에 QR코드가 들어가고 도용 방지를 위해 디자인 출원까지 받은 상태여서 도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밀식으로 물김을 많이 생산해서 가격 하락을 자초했던 악순환을 끊고 품질로 승부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에서는 지난해 28만 8천 톤 가까운 물김을 생산해 2,100억여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전산센터 이전으로 설 연휴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광주은행은 전산센터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작업이 설 연휴 동안 진행됨에 따라 오는 18일 밤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37시간 동안 은행 거래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사고 신고와 문의는 광주은행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극장 옛 사택이 영화의 집으로 리모델링돼 개관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영화의 집은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의 역사를 비롯해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선보이고 소규모 공연과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영화의 집 개관을 기념해 광주극장은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한국 영화 가운데 7편을 선정해 오는 11일까지 특별 상영합니다. 전국의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가운데 광주 다종화 설비공고가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의 2013년과 2014년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 자동화 설비공고의 취업률은 9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취업자 전원은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광주교대의 임용시험 합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광주교대는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404명이 응시해 3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1.3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대 임용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1년 53%에서 2012년에는 60%로 올랐고 작년에는 76%를 기록했습니다.